우선 간단히 여쭤보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잘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꼭 이 과정 속에서 얻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많이 여쭤보면 다들 이제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빠르게 내가 많이 읽고 싶다. 특히 어떤 공부나 어떤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내가 빨리빨리 원활하게 좀 소화를 시키고 싶은데 벅차다. 읽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소화를 잘 못 시킨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내용을 좀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 뭐 읽어도 남는 게 있어야지 읽는 맛이 있지 않냐 하시고, 그리고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 이제 겉으로 드러나던 숨어져 있던 어떤 내 핵심을 잘 파악하고 싶다. 이게 사실 가장 많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 사실 공감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문학 작품, 영화를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울리는 것. 어떤 분들은 뭐 되게 허구다. 그렇게 해서 문학 자체를 약간 멀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 사실 많은 텍스트의 절반은 거의 문학이기 때문에 그 문학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 카타르시스 느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감상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는 것, 이 텍스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비교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독서 토론을 한다고 해도 어떤 독서 토론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지 마세요라고 전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나쁠까봐. 서로 기분 상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공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가진 모임도 있고 읽기도 있는데, 그거는 공감하는 능력은 키울 수 있지만 비판력을 기르는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취약하죠. 어떤 가짜뉴스를 봐도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 사람이 좀 까칠해질 수는 있지만 요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 결국 우리가 어떤 배운 것을 그냥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궁극적인 우리가 지혜 독서 면에서는 여기까지 가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강의 때나 이렇게 원하시는 건 조금 업무에 바로 적용하고 공부에 바로 적용하고 일상생활을 좀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니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막 5주차 과정 이런 거 할 때는 골고루 다 다루는데 오늘은 원데이니까 핵심 파악하는 거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기가 무엇이냐부터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초반에 굉장히 재밌게 이제 아라님이 일상생활의 대화와 이제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 읽기라는 것도 결국 작가가 있어요. 어떤 텍스트를 만든 작가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거죠. 글을 쓰고 그것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독자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한 화자가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것과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글 교육부터 따졌을 때는 말하기와 이제 쓰기를 거의 같은 맥락에 보고, 이제 읽기와 듣기를 같은 맥락에서 보고도 이렇게 해서 맥락적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읽기를 잘하면 대화도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귀 못 알아듣는 분들은 되게 뭐만 하면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런 식으로 되게 습관적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읽기에도 같은 패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같이 도움이 될 거고, 우선 작가가 어떤 글을 쓰고 독자가 읽고, 여러분은 듣기만 하진 않잖아요. 들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을 해서 그 말을 여러분이 또 해석을 합니다. 아주 명확한 글일 수도 있고 약간 저 사람이 비꼰 건가? 반어법을 쓴 건가? 중의법을 쓴 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여러분이 나름 해석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읽기와 대화 기본적으로 독자의 의미를 포함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코센터 이런 거 가보신 분은 작가가 자기 책을 쓰고 자기 책으로 이야기하니까 작가의 말이 진리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읽은 사람들의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작가나 감독 이런 분들이 그 해석을 수용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수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작가가 의도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무의식이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는 행위는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행위다. 100%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다. 라는 기본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가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나쁜 말을 하건 뭐 명확하게 말을 하지 못했건 기본적으로 작가와 텍스트와 독자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누가 말했고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아무리 개똥 같은 말이라더라도 저건 들을 필요가 없어라는 말이더라도 그 들을 필요가 없어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먼저 선을 그어버리고 손절을 해버리면 그거는 여러분이 꼰대처럼 되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단하기 전에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은 이런 말이야. 근데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 말을 알아듣고 나서 그 말에 공감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 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건 2차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인 구분이고 그 앞에 1차적으로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여러분은 알아듣긴 해야 돼요. 대화로 따지면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알아먹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알아먹는 거. 여러분이 맑기 어두운 사람, 눈기 어두운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기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초적인 교육부터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읽기 능력이라고 하는 거, 독해력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선 한글을 잘 알아야 되죠. 한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 어휘를 갖춰야 돼요. 근데 기본 어휘 외에도 고급 어휘도 많이 갖출수록 중요해요. 그래서 은근히 어휘력이 부족해서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이해, 그리고 내용 확인, 그 다음에 추론, 비판, 평가, 감상 이렇게 조금씩 고난이도로 올라가는 건데 오늘은 내용 확인에 기본적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여기서 나아가서는 한번 추론해보고 비판해보고 평가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 창의적인 의견을 더해보고 이런 것들을 플러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 기본 바탕으로 내용 확인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사실적 독해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맨날 요즘 팩트체크 이러고 막 팩트플리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우선 사실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비판하던가 찬성하던가 해라.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에 접근하기 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자신의 뭐 여러 가지 사상적인 면에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실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요즘 심해지고 있다.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거든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문제인데 그 자체도 기본적으로 내용 확인이 누락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걸 갖춘 다음에 그럼 독해력이 완벽하냐. 그 이후에는 책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텍스트마다 난이도가 있죠. 뭐 그림책, 청소년 소설, 뭐 성인책 중에서도 쉽게 쓰인 책, 조금 어려운 학문서 이런 것들 텍스트 난이도가 좀 구분이 돼요. 그 텍스트 난이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읽히는 책들이 있고 글들이 있어요. 그건 약간 쉽게 보는 거고 또 어려운 글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글들도 어렵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건데 구분하는 기준은 내용이 낯선 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안 읽고 이래도 내가 천문학도면 코스모스 같은 두꺼운 책도 잘 읽히고 관련된 아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과 관련돼서 낯선 내용 많이 접하지 않은 것들은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휘 자체도 많이 접하지 않은 어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는 전문적인 어휘 같은 것들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뭐 친절하게 예를 들거나 막 유머러스하거나 이렇지 않고 딱딱하게 불친절한 글들은 어렵게 느껴져요. 그 어렵게 느껴진다고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낯선 내용을 만나면 저 같은 경우는 두껍거나 어려운 책 읽을 때는 항상 동영상 강의 같은 같이 링크로 걸어주고 하면서 훈련을 좀 같이 시켜요. 배경 지식을 쌓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접하게끔.
그리고 어려운 어휘는 뭐 어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이 어휘의 맥락을 추론하는 방법 같은 거를 같이 분석해 보고, 그리고 불친절했을 때는 결국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그나마 대중적인 글쓰기가 많아져서 쉽게 써라라고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문장이 되게 길거나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가 아는 배경 지식에 맞게 이제 독자를 좀 고려하지 않은 글쓰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집중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뻔한 말 같지만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읽었을 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경험을 하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뭔가 고민이 많고 뭔가 상황이 안 좋고 이러면 뭐 읽어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좀 머리가 맑아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 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 좋을 때는 어려운 책이면 뭐가 읽는 대로 바로 수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그런 경험을 자주 꺼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